안녕하세요. 유니티를 활용한 로봇 시뮬레이션 세션을 맡게 된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 김현민입니다. 세션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유니티 시뮬레이션, 로봇 레퍼런스, 아티큘레이션 바디, 그리고 아티큘레이션 바디를 활용한 데모 시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니티 시뮬레이션입니다. 머신러닝은 다양한 제품과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계부터 로봇공학, 소매업,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테스트는 큰 과제에 대한 개발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자동화, 자율화된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복잡한 환경에서 동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훈련하려면 컴퓨터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혹은 실제 세계에서 재현하기엔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학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니티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가상환경에서 만들고 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로 더 많은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즈된 유니티 에디터로 환경, 센서, 차량 모델 등을 시뮬레이션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며 수백, 수천 개의 장비와 센서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러한 작업을 온프라미스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학습되지 않은 로봇은 화면과 같이 똑똑하게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로 많은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환경에서 이를 만들어내고 학습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어렵겠지만 유니티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를 학습한다면 보다 빠르게 똑똑한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환경을 유니티를 통해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무작위로 배치하거나 일반적인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이전트의 행동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기타 움직이는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센서를 가상환경으로 가져오고 로봇을 만들어 가상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명, 재질, 카메라의 노이즈나 블러 등을 적용하여 이미지나 비디오를 만들어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왼쪽은 가구, 텍스처, 조명, 배치를 랜덤하게 변경하여 다양한 홈 인테리어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다양한 인종, 체형, 성별, 의상, 스타일, 원단, 행동, 헤어스타일 및 색상 등을 랜덤하게 조합하여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 조합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대량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유니티 시뮬레이션은 머신-투-머신 시뮬레이션에 탁월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엔지니어가 로봇,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셀 등 자율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초기 로봇에 대한 설정 이후 대상의 위치를 이동했을 때 로봇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지, 자율주행 지게차가 천장이 높은 창고에서도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서비스 로봇이 혼잡한 환경 속에서도 경로를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을지 등과 같은 질문을 What if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엔지니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환경보다 더 많은 What if에 대해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현실 세계의 해상도와 충실도를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실제 환경에 배포하기 전에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는 데에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의 로봇 어플리케이션은 로봇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테스트, 분석 또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애초에 유니티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있는 유니티 시뮬레이션 제작 툴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센서, 컨트롤러, 환경 랜더마이저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라이브러리는 유니티에서 유용한 시뮬레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리, 렌더링, 스크립팅과 같은 핵심 요소는 다른 요소에 기반이 됩니다. 유니티 시뮬레이션은 정확하고 확장 가능한 물리 및 렌더링으로 제작되어 산업 및 전문 시뮬레이션에 적합합니다. 엔진의 핵심 요소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자세히 살펴보고 확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 사례에서는 유니티 시뮬레이션 제작 툴을 사용하여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작 툴은 유니티 전문 엔지니어 팀이 코어 엔진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편리한 것들 중에 가상 센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바퀴나 몸체가 사람의 몸이라면 두뇌는 머신러닝을 통한 AI 모델이고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것들이 센서입니다. 관성 측정 장치라 불리는 IMU는 부착된 물체의 각속도, 가속도 및 방향을 보고하는 센서입니다. 라이다는 레이저에서 펄스 광파를 환경으로 방출하고 반환 시간을 측정하여 주변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광감지 및 거리 측정 센서입니다. 뎁스 카메라는 각 픽셀이 거리값을 인코딩하는 이미지 형식으로 주변의 물체와의 거리를 보고하는 센서입니다. RGB 카메라는 주변의 환경의 이미지를 RGB 또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형식으로 캡처하는 센서입니다. 유니티의 물리 엔진을 이용하여 실제 라이다의 기능을 모방해 봤습니다. 실제 라이다와 동일하게 광선을 발사하고 광선이 가장 먼저 충돌한 지점의 정보를 돌려받는 식으로 작동하고 사용자에게 변경 가능한 수치를 제공하여 라이다 채널이나 측정 거리 등을 수정하는 식으로 정밀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니티 내부적으로는 충돌체와 광선의 충돌 처리 결과를 이용하므로 간소화된 충돌체를 사용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스터 방식의 라이다 센서인데요. 3차원 장면을 렌더링하여 뎁스 이미지를 샘플링하는 식으로 구현하여 GPU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충돌체가 아닌 렌더링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체의 정밀도와는 무관합니다. 다음은 스테레오 카메라입니다. 스테레오 카메라는 양한 시차 정보를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계산 또는 복원하는 장비입니다. 오른쪽의 4개의 이미지 중 좌상단의 이미지는 좌측 렌즈의 이미지, 우상단은 우측 렌즈의 이미지이며 좌하단은 스테레오 카메라의 알고리즘에 의해 복원된 뎁스 이미지, 우하단은 실제 뎁스 이미지입니다. 좌하단에 복원된 뎁스 이미지에서 붉은색이 강할수록 뎁스 계산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미지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기 어려운 저주파 영상, 즉 색상 차이가 많지 않은 환경이 그 원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테레오 카메라의 구동 방식의 한계상 이렇게 특정 환경에서는 깊이 계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니티의 스테레오 카메라 센서도 동일하게 실패하는 케이스마저 따라함으로써 시뮬레이션에 보다 정밀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IMU는 관성 측정 장치라 불리고 부착된 물체의 각속도, 가속도 및 방향을 보고하는 센서입니다. 이렇게 가상환경에서 다양한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하면 영상과 같이 다양한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하나 눈으로 보며 바운딩 박스나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등 레이블링 작업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 환경에서 이미 해당 객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레이블링할 수 있고 다양한 가상 카메라와 센서를 만들어 이미지, 영상 혹은 포인트 클라우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앞에 있는 물체에 의해 뒤에 있는 물체가 얼마나 가려졌는지에 대한 정보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에 대한 노멀 정보라든지 아니면 픽셀 포지션이라든지 라이다로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획득한다든지 이와 같이 가상 환경에서도 실제 환경과 유사한 데이터들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센서와 카메라를 로봇 장비 모델에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장비들이 관측하는 3차원 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수집되고 이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는 이를 위해 AGV나 포크리프트, 로봇 암과 같은 모델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게차가 자율 혹은 사용자의 입력에 의해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략적인 모습을 구현해뒀습니다. 또한 아커만 스티어링이 적용된 3륜 지게차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기술 개발하기 위한 보다 정확한 지게차 컨트롤러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티큘레이션 바디를 활용해 장비, 로봇, 차량 등이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면 개별적 조인트, 위치, 속도 등을 셋업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댑터를 제공하는데요. 기본적으로 ROS와 키보드 입력을 지원하고 다른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어댑터를 서브 클래스로 하여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컨트롤러, 센서 등 필요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환경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을 생각해 보면 정형화되지 않은 환경에 여러 장애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습 데이터를 취득하고 학습해야 돌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데이터를 취득하고 학습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유니티 환경 안에서 만들어내고 랜더마이즈하면 보다 빠르게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로봇을 학습하고 현실에서는 발생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케이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가의 장비를 파손하지 않게 하여 비용 절감을 하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게 합니다. 예시로는 간단하게 대상을 집어넣는 로봇이지만 위험한 물체를 다루거나 혹은 협동 로봇과 같이 사람과 가까운 곳에서 동작하는 로봇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학습되지 않았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니티를 통해 가상 환경에서 충분히 학습하고 실제 환경에서 구동해야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 로봇으로 디플로이하여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URDF는 Unified Robot Description 포맷의 약자이며 로봇의 형상과 키네마틱 그리고 여러 동적인 속성들을 정의할 수 있는 포맷입니다. 유니티는 임포터를 제공하고 이 임포터는 URDF 파일을 파싱하여 엔비디아 PGX 4.0 아티큘레이션 바디를 사용하고 유니티로 임포트합니다. 임포트한 URDF는 왼쪽처럼 계층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RBG에서 시각화된 트랜스폼 트리를 보면 주요 로봇의 정보가 보존되어 임포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ROS와 연동되어 로봇의 동작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는 ROS와 통신을 위한 패키지를 GitHub에 제공하여 ROS 노드와 유니티 씬 간의 메시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작업 방식을 보면 움직이고자 하는 로봇의 타스크를 정해 개발하여 ROS에 작성해두고 이 ROS를 가상환경에 구축해둔 유니티와 연동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테스트합니다. 물론 수정사항이 생긴다면 다시 ROS의 로직을 수정하여 반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며 실제 로봇에 적용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된다면 실제 로봇에 연동하여 그 결과를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는 프로덕션 레벨에 디플로이 하게 됩니다. ROS를 활용한 데모 프로젝트들도 GitHub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URDF 포맷을 임포트하고 양방향 통신으로 제어 가능한 로봇팔과 로봇 청소기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는 슬램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창고에서 AGV를 움직이는 데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봇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작업자에게 원격에서도 작업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로봇 장비와 인터페이스하여 로봇의 동작을 원격에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를 통해 뎁스 카메라나 다양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로봇의 행동을 유니티로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생성하여 로봇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 가상환경에서 웨이포인트를 지정하면 실제로 구동하여 동작하고 부착된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받아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로봇 플래닝 솔루션은 산업용 로봇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사업적 니즈나 동작 필요성에 따라 로봇의 행동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과 신속한 작업자의 개입을 위한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유니티와 ROS 커넥터를 사용하여 배포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 행동을 생성하고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가상환경에서 로봇 암의 모션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실제 로봇도 해당 위치로 이동하여 공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자율주행 로봇을 구현 및 배포하고 실제 환경에서 학습 없이 가상환경에서의 학습만으로도 정교한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고자 했습니다. 유니티 시뮬레이션과 ML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내비게이션 및 장애물을 회피하게 했습니다. 로봇은 라이다와 같은 고가의 센서가 아닌 저가의 애저 키넥트 뎁스 카메라를 부착했습니다. 로봇에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주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가상환경에서 장애물을 랜덤하게 매치하여 학습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숙련된 작업자가 없더라도 비숙련자도 여러 중장비를 쉽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작업장을 디지털 트윈하여 ML 에이전트를 활용해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굴삭기를 개조하여 유니티로 전기 기계 제어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작업장을 디지털 트윈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와 포토그래메트리 스캔을 통해 에셋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가이드 차량을 이용해 웨이포인트를 생성하고 뎁스 카메라와 GPS를 활용해 장애물 회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머신러닝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장애물을 회피하며 웨이포인트를 따라가도록 자율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것은 AI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반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매우 어려운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실제 세계처럼 인식할 수 있는 센서 에뮬레이터가 있는 로봇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로봇은 물리 기반으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시나리오대로 행동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로봇은 주전자를 들어 스토브 위에 올린 후 스토브를 켜는 등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거나 타스크를 수행하고 혹은 일을 순서대로 처리한다든지 다른 에이전트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가상의 환경에서 인터랙션 하면서 배우고 이를 실제 로봇에 적용하여 실제 환경에서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상 환경에서 어떠한 행동을 학습하게 된 로봇을 실제 로봇에 디플로이 하게 되면 오른쪽 영상과 같이 그 로봇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물체를 던지거나 밀거나 혹은 서랍을 여는 것과 같이 서로 물리 기반으로 행동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에이전트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타스크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환경 또한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상 환경이 아니라 실제 환경이었다면 매번 파티션이나 가구를 재배치하며 학습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실제와 유사한 모델을 생성해 두고 그 모델을 랜덤하게 배치하며 로봇은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학습된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하며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티큘레이션 바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티 2020.1에서 아티큘레이션 바디라는 새로운 물리 컴포넌트가 추가됐습니다. 아티큘레이션은 번역하면 관절을 의미하고 이 관절을 사용하면 로봇 암이나 키네마틱 체인을 현실감 있는 물리와 움직임이 적용이 쉬워집니다. 앞으로 소개드릴 아티큘레이션 바디는 최신 LTS 버전인 201.3 LTS 버전 기준의 아티큘레이션 바디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물리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유형의 게임에서 탁월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인더스트리에서 사용될 만큼 실제 사물의 움직임을 모델링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티큘레이션 바디가 추가되며 엔비디아 PGX 4.1 물리 라이브러리가 적용되었고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 관절은 논리적 트리로 구성된 아티큘레이션 바디 집합으로 각 부모 자식 관계는 상호 제약된 상대적 모션을 반영합니다. 물리 관절의 주 목적은 조인트를 포함하는 빅게임 산업 활용 사례를 위한 사실적인 물리 동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리 관절을 사용하면 일반 조인트보다 더 쉽게 로봇 암, 키네마틱 체인 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리지드 바디는 실시간 게임 엔진에서 좋은 성능을 제공하였지만 이는 게임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어 시뮬레이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씬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제약 조건들의 복잡도로 인해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오차를 보정하는 동작 과정에서 이상현상 등을 발생시키곤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키네마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러한 아티큘레이션은 유니티의 트랜스폼 하이어라키를 통해 표현이 됩니다. 아티큘레이션을 활용하면 로봇 엔지니어와 기타 산업 부분 개발자에게 다음의 두 가지 이점을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절은 실제 세계의 실물과 더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리지드 바디 그리고 조인트를 사용한 것보다 더 빠르게 구성되어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신 LTS 버전인 2021.3.23 버전의 아티큘레이션 바디에 대한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상단 부모가 아티큘레이션의 루트 바디가 되며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컬리전 디텍션을 통해 얼마나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인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디스크리트는 최적화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이고 다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은 디스크리트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컨티뉴어스는 자동차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오브젝트와 충돌하는 오브젝트에 사용되고 컨티뉴어스 다이나믹스는 성능을 포기하더라도 가장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모션에서는 선형, 회전 운동에 대해 운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는 최고 값에 따라 제한됩니다. 앵커 포지션과 로테이션으로 기준점을 세팅하고 이 기준점의 포지션과 로테이션 값에 따라 운동하는 축이 바뀌게 되므로 주의해서 셋업해야 합니다. 에디트 조인트에 버튼을 누르면 기즈모를 통해 기준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잘못 셋업한 경우 제자리에서 회전해야 할 파트가 특정 기준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CAD 프로그램에서 이 원점을 잡기가 용이하니 CAD 기반의 작업을 할 때 앵커 포지션을 올바르게 셋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모든 객체를 앵커 기준으로 만들지 않고 원점 기준으로 만들어 둔다면 시뮬레이션 할 때 모든 객체의 앵커를 다시 잡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인트도 4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픽스드는 부모 오브젝트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부품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프리스매틱은 특정 축을 기준으로 선형 운동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레볼루트는 특정 축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을 할 때 사용되며 스피어리컬은 상대 회전, 즉 XYZ축으로 모두 회전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드라이브는 위에 세팅된 값에 따라 관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에디트 조인트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미트의 범위나 앵치스 등 방향을 기즈모로 확인하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퍼, 로워 리밋은 초록색, 빨간색 포인트로 기즈모가 표시가 되므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 움직임은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모든 움직임은 물리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티프니스와 댐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카락을 모델링하고 스티프니스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바운스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만 가지고 현실적인 머리카락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흔들림이 멈추지 않기 때문인데 이럴 때 댐핑 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의 공식을 보게 되면 결국 스티프니스는 타겟과 연관이 있고 댐핑은 타겟 벨로시티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예제처럼 스티프니스, 즉 강성값을 주고 타겟 값을 주면 다음 프레임에 해당하는 타겟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댐핑과 타겟 벨로시티를 주면 다음 프레임에 타겟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니티 2022 버전에서는 여기에 드라이브 타입이 추가되어 선택한 타입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드라이브 값이 온, 오프 되기 때문에 보다 사용이 쉬워졌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아티큘레이션 바디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산업에서 사용되는 설비를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대상은 산업용 스태커 크레인으로 정했습니다. 스태커 크레인은 물류시설의 보관 통로이며 수평, 수직으로 이동하는 운송장비입니다. 기계의 크레들에 확장 가능한 포크를 사용하여 렉에
각 위치에서 상품을 운반, 보관, 회수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데모를 위해 회전 파트와 추가적인 움직임을 더해봤습니다. 실제 설비라면 PLC와 연동하여 움직이겠지만 현 데모에서는 키보드 입력으로 포지션의 값을 전달받아 그 위치로 스태커 크레인의 움직임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우선 유니티에서 기본 제공되는 3D 오브젝트들을 배치하여 스태커 크레인과 같이 만들었고 구동부별로 구분을 하고자 다른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CAD를 보유하고 있다면 픽시즈를 통해 유니티에 임포트하고 개축 구조를 만들어 아티큘레이션 바디를 추가하면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조는 베이스 링크가 아티큘레이션의 루트가 되고 비주얼은 이와 무관하게 렌더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이고 나머지는 각각 아티큘레이션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링크의 아티큘레이션 바디 컴포넌트를 보면 루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트는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이 가능하고 스태커 크레인이 움직일 레일을 루트로 두었습니다. 우선 레일을 주행하는 드라이브 파트는 선형 운동을 하므로 프리스매틱으로 두고 엔시스는 기즈모를 확인하여 레일과 같은 방향으로 지정하고 레일 위에서만 동작할 것이므로 레일의 길이만큼 최대 최소값을 지정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디트 조인트 버튼을 눌러 기즈모와 리미트 값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전달받은 특정 타겟 포지션으로 드라이브할 예정이므로 댐핑 값은 0으로 셋업했습니다. 상승 운동을 하는 리프트와 일반적인 스태커 크레인에는 없지만 데모를 위해 회전하는 부분도 추가했습니다. 조인트 타입은 리미트 모션에 따라 가용 범위가 각각 직선 혹은 각도로 표시되는 것 또한 기즈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앞선 드라이브와 같이 모든 움직임은 타겟 포지션 혹은 타겟 디그리를 목표로 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인 스태커 크레인에는 포크가 있고 이 포크로 마치 팔을 뻗듯이 직선 운동을 하여 들고자 하는 물체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고 2단에 걸쳐 직선 운동을 하는데 각각의 파트를 포크 퍼스트, 포크 세컨드라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브 리밋을 걸어 어느 범위까지 드라이브 가능한지 제한하였고 이 또한 기즈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키보드 입력에 따라 앞서 만든 5개의 드라이브에 따라 좌우, 상하, 회전 운동과 2단 포크의 운동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PLC로부터 특정 시간, 예를 들면 0.2초마다 각 파트의 타겟 포지션 값을 전달받아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속도 또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맨 처음 스태커 크레인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보면 입고 위치에서 화물을 싣고 적재 위치로 이동하여 적재를 하는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유니티로 만든 가상 환경에서 간단하게 더 구현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기본 제공되는 실린더를 만들고 실제 감지 센서처럼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줬습니다. 스태커 크레인의 포크가 이곳에 도달하게 되면 박스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박스 콜라이더를 추가하고 트리거로 만들어 포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센서와 센서의 감지에 따라 박스를 생성하는 2개의 컴포넌트를 스크립트를 통해 만들었고 센서는 박스 콜라이더에 감지되는 오브젝트가 감지하고자 하는 타겟 레이어인지 확인합니다. 맞다면 이 센서의 머터리얼을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하여 감지됨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비헤이비어 컴포넌트에 의해
박스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했습니다. 반대로 박스를 적재하는 곳에서는 센서에 감지될 경우 포크가 들고 있던 박스가 사라지게 하도록 센서를 추가했습니다. 오른쪽 렉에 있는 팔레트 근처에 센서를 위치시키고 센서에서 포크가 감지되면 해당 팔레트를 포크로 옮겨주고 반대편 비어있는 렉이 있는 곳까지 스태커 크레인을 조작하여 이동시켰습니다. 적재할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센서를 위치시켰고 동일한 방식으로 감지되면 팔레트를 렉의 위치로 옮겼습니다. 키보드로 화면을 보며 조작했기 때문에 실제 설비 움직임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비와 같이 PLC로부터 설비의 포지션을 받는다면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니티를 활용한 로봇 시뮬레이션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니티를 통해 가상의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서 실제와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되는 장비나 로봇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더 똑똑한 로봇을 만들거나 혹은 PLC와 같은 신호만으로 실제 장비와 동일하게 구동되는 가상 설비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유니티와 함께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